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가 언제쯤이면 잠잠해질 것인지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뭐 계속 2,000명대가 나오니까 1,500명대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런 이제 바람까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내일도 비슷하겠죠. 예, 일단 6시까지 어제보다 한 명만은 1,527명 예. 나오고 있어서 아마 내일도 아마 발표되는 숫자가 2,000명이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도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이 한 2,000명대 내외에서 거리두기와 이런 이제 그 유행의 양상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속해서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영업 시간은 1시간 줄어들었고요. 네. 또 모임 인원 제한 같은 경우에는 백신 혜택이 좀 다시 포함이 됐거든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부분이죠. 유행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지금 20에서 40대 예방접종이 접수가 계속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방접종률도 올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고통 때문에 백신 이제 접종한 사람까지 해서 4명을 한 부분은 있지만 유행의 악화는 막기 위해서 9시까지 이제 영업은 단축시켰고요. 하지만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떨어진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에서 40대 예약률이 한 60% 내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 20에서 40대 예방접종을 좀 독려하는 의미에서 일단 모임 숫자에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다시금 적용하겠다라고 나온 부분이어서 정부가 사실 고민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절충안 정도로 이번 이제 거리두기 개편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먹는 업종은 9시까지로 끊는데 이게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은 이제 10시까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업종이 뭔가 영업하는 양태가 달라서 그런가요? 예,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모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식당, 카페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부분을 고려한 거고요. 예.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면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 최근 들어서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의 그런 발병 양상도 꽤 보고가 됐던 부분들도 있어서 예.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반발하고 네. 있고요. 또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기는 했지만 또 2주 뒤에는 추석이 있어서 사실상 좀 한 달 연장되지 않을까 이런 국민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번 거리두기 자체 연장을 전문가들은 아마 어차피 4주 정도 어차피 계속 갈 거니까 예. 2주 단위로 끊는 것보다는 4주 단위로 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내 이제 2주로 결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 시간이 준 쪽 같은 경우에도 답답하지만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도 경제적인 손실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반발감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래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 있게 할 만한 정도 수준의 그런 보상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와 공존하는 네.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감기 걸려서 또는 독감 걸려서 폐렴이 되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숨지는 분들도 뭐 계실 수가 네. 있는데 이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걸리면 알아서 뭐 치료 받다가 뭐 당국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뭐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감기약 먹듯이 약도 먹고 병원에 알아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한쪽에 몰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을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독감 환자 보듯이 하겠다라고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그건 몇 년 이상은 걸릴 거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코로나의 것들은 일단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너무 임시 의료 체계로 지금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씩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확진자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나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러지만 네. 이제 예방 접종을 충분히 하는 상황이 되면 중증 환자가 줄어들 거니까 확진 환자가 조금 늘더라도 중증 환자 위주의 전략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중증 의료 체계는 좀 넓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그런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마스크 착용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윗 코로나의 정의 자체 또는 윗 코로나가 무언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방향성을 잡고 시작을 예. 해야 국민이 혼동스럽지 않은데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그냥 말만 위코로나라고 얘기해서 뭔가 예.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 거는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드 코로나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러네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어야 되고 또 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6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과 카페의 모임 인원 제한 같은 경우에 그 백신 접종 완료자를 2명 포함하면 4명까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접종률이 다음 달까지 되는 추가 접종 예약에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접종률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백신 인센티브가 원래 주어질 거라서 뭐 자녀 백신도 맞고 이랬던 예. 20대 40대들이 그런 게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열기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윗 코로나 전략이 됐을 때 처음에 방역의 완화가 되는 대상들은 대부분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다가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면 차근차근씩 이제 그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시되는 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일단 접종자 중심의 완화책으로 갈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50세 이상으로 했다가 다시 30세 네. 이상으로 이제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맞는 거나 예약 접종하는 걸 보면 30대, 4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인기가 이런 거였나?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와 달라서 의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좀 장기 면역원성이나 어떤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논문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두 예. 번째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다가 혹시 내가 접종하는 시기에 또 접종 시기가 미뤄지거나 이런 불안감도 사실 있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으면 2차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둘 중에 하나를 맞게 되니까 교차 접종이 가능한 부분인데 교차 접종이 생각보다 자기가 아는 분들이 맞았더니 괜찮은 것들이 실제 예. 보고 나니까 괜찮겠다 또 효과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일단은 20에서 40대에서의 그런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 바퀴 도니까 이제 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네. 예약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다들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함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혁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